자, 혼란 속에 온라인 계약은 시작됐는데 지금과 같은 헌팅 포차 같은 이른바 유흥주점들의 성업이 여전하다.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영업 정지 첫날이었는데 이거를 비웃듯이 성업을 한 업소들 만나보시죠. 유흥업소 영업 정지 첫날인 그제 서울 강남 홍대 인근에 이른바 헌팅 포차. 이야, 헌팅 포차라는 게 있어요. 저희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여전히 성업 중이다. 평일임에도 90% 이상 손님으로 가득 빽빽했다. 좌석 돌아다니면서 합석하고 음식물도 같이 먹고 비말 등 감염 전파 가능성이 크다. 술잔도 돌려먹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헌팅 포차를 찾은 25살 조모 씨. 감염될까봐 숟가락과 젓가락 들고 합석하러 돌아다녔다. 아니, 그럼 본인이 그 입에 넣었던 숟가락을 이 테이블 가서 오뎅탕 떠먹고 저 테이블 가서 알탕 먹고 하면 그 안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술도 못 마시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헌팅 포차 줄 서고 있던 김모 씨 23살. PC방 등 놀 수 있는 곳이 다 문 닫았는데 헌팅 포차까지 문 닫으면 뭘 하라는 거냐. 헌팅 포차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가 봅니다. 선릉역과 역삼역 인근 유흥업소 전단지도 여전히 배포 중이었다. 선릉역 인근의 한 건물 관리인은 건물 주차장 인근에서 남자들 여러 명이 서성이고 있으면 5분에서 10분 만에 승합차가 와서 남성들을 싣고 가기를 하룻밤 동안 여러 번 반복한다. 몰래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업소들이 비밀리에 유흥업소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헌팅 포차.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장희영 교수님 뭡니까? 헌팅 포차라는 것을 김지은 앵커도 모르는 걸 제가 뭐 알만한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예, 사실은 취재를 좀 하십시오. 사실은 술도 안 마시고 이래서 이 관련된 건 당연히 저는 저쪽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질문이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저분들에게 질문을 들었어도 모를 만한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가는 헌팅 포차라는 것을 예. 그러니까 헌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보면 뭐 남녀가 같이 즉석에서 어떤 만남을 가지고 거기서 친분을 쌓고 같이 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마시건 어쨌든 그런 것들은 연상을 하실 건데 헌팅을 하기 위한 포차입니까?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근데 물론 꼭 헌팅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우리끼리 가서 우리끼리 뭐 있을 수도 있죠.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 같이 합석을 하자라고 제안이 왔을 때 거절을 하면 되는 건데. 합석을 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보니까 굉장히 젊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무슨 게임하듯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일단 테이블이 있는데, 뭐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일부러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팅이나 헌팅이나 이렇게 여러 남녀가 만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칸막이 같은 게 살짝씩 있는 곳들도 있고요. 오픈은 되어 있지만, 주문이나 이런 모든 걸 갖다 그 태블릿으로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일각에서는 그러네. 종업원 만나서 주문하는 게 아니니까 감염 우려는 떨어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문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 다른 테이블에서 뭘 주문하는지 다른 테이블에 뭐 이성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을 하면서 채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테이블. 내가 1번 테이블에 왔는데 5번 테이블에 남성 손님 몇 명이 있는데 뭐 서로 이렇게 채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합석할래? 채팅이 괜찮으면 음식이나 주문이 술이나 이런 걸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예. 이러다가 이제 조금 더 대화가 괜찮아 서로 합석할래? 서로 오케이 하면 이제 합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숟가락 들고 다닌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태폐적인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이성 친구들도 만나고 게임하듯이 술도 한잔하고 즐기는 문화인 것 같아요.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감염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만난다는 것도 팩트인 것이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술을 나눠 먹는 것, 그 좁은 밀폐된 공간에 서로 각각의 대화를 나누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염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문제라고 느낀 것은 어른들, 그러니까 우리 세대, 저도 40대도 사실 모를 만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단속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클럽을 가거나 유흥주점 같은 데는 단속을 다녀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곳이 있다라는, 이런 곳을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성세대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문제일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게 어쩌면 코로나 덕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여러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경각심을 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희영 교수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헌팅 포차라는 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오신 거예요. 이런 곳이다. 김정기 교수님, 요약해보면 젊은 남녀가 뭔가 즉석 만남이라는 목적을 갖고 좁은 술집에 모여서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옮겨 다니면서 서로 음식도 같이 먹고 게임도 하고 술잔도 돌려 먹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시스템의 포장마차는 아니고 술집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90% 빽빽하게 헌팅해도?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국민들도 그거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공간에 다수가 모이게 되고 뭐 일부는 뭐 낮은 칸막이도 있다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말 같은 것들이 튈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청년이 있는데 예. 이 사람 그 얘기는 이제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침이 그 음식물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는 만약에 그 사람이 감염자였을 경우에는 충분히 전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환경오염이라는 것들도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 이 비말이 이 크기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금 멀리까지 갈 수가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 있는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갖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합석하는 어떤 술 문화 젊은 친구들의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감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경미한 증상도 있다 보니까 누가 감염자고 누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혹여나 감염자가 한 명이 있을 경우에 특히나 최근에 나온 그 중국 논문에 의하면 무증상 감염자가 음식점에서 다수를 전파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증상일 경우에는 물론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서 비말이 조금 멀리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 침 자체가 작은 비말을 형성하게 되고 그게 어떤 에어컨이나 이런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좀 멀리까지 전파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런 공간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은 다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그 뭐 김영주 의원님도 놀라셨겠지만 이런 헌팅포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이 새삼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사실은 참 예전에는 네. 뭐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네. 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부끄럽기도 하고 아예 뭐 헌팅, 뭐 합석을 목적으로 한 이런 거가 좀 없었잖아요. 뭐 그런 마음이 내중 있더라도 뭐 그쵸? 커피 한 잔 뭐 저쪽 테이블에 보내주세요. 네. 그쵸? 뭐 떡볶이집에서 뭐 쪽지 하나 보내주세요. 이 정도였는데 이런 문화가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성행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옛날에는 음악 다방 같은 데서 이렇게 DJ가 있잖아요. DJ를 통해서 저쪽에 커피 한 잔 예. 이렇게 있었고 실제로 헌팅포차 이전에는 이런 게 있었을 거면 나이트클럽을 마치고 짝을 지어 나온 사람이 술 한 잔 더 하러 가는 그런 게 신사동일 때 실제 있었거든. 근데 지금 방금 설명 들은 거는 완전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아예 목적부터. 예. 4차 산업혁명의 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활용해서. 서로 이제 채팅을 하면서 또 화상 채팅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어. 간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소셜 믹싱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의 위험성. 또 하나는 술을 먹게 되면 거리두기가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 예. 그 이성적인 판단이 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것이고 더군다나 어디로부터 누가 전파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왜냐면 뭐 이 테이블 합석, 저 테이블 합석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아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반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일반 포차와 뭐 저런 포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안 들어가 본 이상 모르고. 어른들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 처음에는 아예 단속 대상도 아니었던 거거든요. 예. 대형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는 단속했으나 말하자면 현재 지금 얘기하는 헌팅포차는 아예 단속 선상에도 없었던 곳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헤아려 주셔서 젊은이들의 문화의 변화와 상업적 변화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권수덕 변호사님. 네. 이제 지금 이제 문제된 룸사롱 때문에 유흥업소 단속은 지금 이제 강화가 됐는데. 그렇죠. 헌팅포차는 유흥업소로 분류가 되지 않고요. 일반 음식점이에요. 아, 왜냐면 그래요? 유흥음식점이라 그러면 홀에서 춤을 춘다거나 여정호번이 와서 술을 따른다거나 예. 또는 룸으로 그 칸막이가 돼가지고 룸 안에서 노래 부르는 이게 이제 유흥업소인데 헌팅포차는 오픈된 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킹을 하고 예. 여자 종업원이 뭐 옆에 앉거나 이런 구조도 아니고 예. 홀에서 춤추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이거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사각지대네요. 예, 사각지대. 그래서 어허. 결국은 단속을 하실 때 유흥업소냐 일반 음식점이냐 이렇게 단속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밀집해가지고 사회적 이격거리가 지켜지는지 아닌지 이걸 기준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유흥업소로 분류가 안 된다. 헌팅포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더군다나 예. 여기서는 지금 일정 부분 외모를 서로 보는 그런 구조일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스크를 안 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서로 간에.